네, 잡을맨 TV의 잡을맨입니다. 5월 18일 오전 12시 6분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시간을 내보려고 했는데 못 내서, 어, 그래도 좀 자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새 코스피가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서, 오를 듯 하다가 좀 내리고 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외부에 요새 그런 금리 혹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테이퍼링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요인들 같이 좀 작용을 해서 불안 심리가 좀 많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외부 요인들은 차치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널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그리고 기술적 보조 지표들 그래서 RSI나 스토캐스틱, MACD 이 지표들을 좀 같이 보고 있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현대바이오, 아이진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코스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오파가 끝나고 오파의 조정이 끝난 후에 새로운 상승파 등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적으로는 지수에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승과 하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상승 그 소파동과 하락은 하나 A, B, C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 3, 4, 5 해서 다섯 개의 파동 그리고 A, B, C로 하는 하락 파동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에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소파동을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중에서 불가침이 법칙이 있죠. 그 불가침의 법칙이 뭐냐면 이 3파는 제일 짧은 파동이 될 수가 없다. 이 3파는 통상적으로 제일 길거나 못해도 제일 짧은 파동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1파, 2파, 3파, 4파 이 4파의 저점이 이 1파의 고점보다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카운팅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카운팅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는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2파, 1파, 2파 되는 이 저점이 1파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여서 엘리어트 파동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락 파동은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하던데 조정 파동의 유형에는 뭐가 있냐? 그거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조정 파동은 이 A, B, C가 또 어떻게 쪼개지냐?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그래서 5, 3, 5 기본적으로 1, 2, 3, 4, 5로 떨어진 다음에 A, B, C로 올라갔다가 다시 1, 2, 3, 4, 5 그래서 크게는 A, B, C 여기 보이시죠? A, B, C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5, 3, 5 5, 3, 5 파동이 있고 두 번째는 3, 3, 5 파동이 있대요. 3, 3, 5 파동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1, 2, 3 다시 1, 2, 3 1, 2, 3, 4, 5 보통 이 파동은 이제 5파의 끝자락 말고도 여기서 2파나 4파에서도 조정파동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다시 A, B, C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비슷하고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 플랫 파동이라고도 불러요. A, B, C로 떨어지는 파동. 얘는 지그재그라고 하고요. 지그재그. 그리고 마지막 파동이 뭐냐면 3, 3, 3, 3, 3. 그래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래서 삼각세경이라고 해서 여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모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점은 살짝 높아지기도 하고 뭐 플랫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상승파동이 이렇게 오파가 끝나는, 물론 여기서 이제 연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난 다음에 다시 X파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ABC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정파동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정파동은 이제 카운팅하는 게 다음 1파나 2파, 3파까지를 같이 고려를 하면서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조정파동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정파동이 연장이 돼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또 연장했다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카운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1, 2, 3파를 기대하지 하는 거는 물론 기대할 수 있는데 100% 이렇게 1, 2, 3파로 시작, 다시 조정이 ABC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1, 2, 3 상승파동이 시작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00% 이렇게 단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를 어찌됐든 5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카운팅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해서 삼각세경인 것 같다고 기존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죠.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가 이제 A파, B파, C파가 끝나는 조정파동이 끝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1, 2, 3파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1파 대비 3파의 길이는 그 피보나치의 개념에 의해서 여기랑 높이의 1.618배를 여기서부터 2파의 저점부터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계산했던 게 한 요 정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목표가라고 해서 간단하게 HTS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제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 이제 계산한 식 같은 거는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메뉴 활용해서 보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1파의 저점, 1파의 고점하고 2파의 저점을 연결하면 다음은 3파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거의 맞췄죠.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바웃으로 한 요 정도에서 맞고 조정을 받은 모양새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3파일 경우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가 됐을 때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불가침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가 내려올 때 이 고점을 깨면 안 되죠. 이 고점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카운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상승 파동으로 기대하면서 카운팅을 한 거는 이렇게 3파까지는 피보나치 목표가 상으로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3파라고 해서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요 1파의 고점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바로 직전, 전 직전 저점을 보면서 봤을 때도 여기를 이제 침범하지를 않았어요. 그 상태로 지금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경우에 4파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겠죠. 그리고 향후에 분출될 게 5파겠죠. 그래서 5파 같은 경우 목표가 설정하는 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3파 끝나고 4파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여기죠. 그러니까 요 라인, 여기에 고점이 보시면 고가 3090.19, 여기 3090.19 요 라인 3090.19 요 라인에 이 저점이 앉겠잖아요. 여기 저점이 3013.8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죠. 그래서 요 라인 부근이 오면 사실은 굉장히 요 라인 부근이 오면 매수 타점이겠죠. 왜냐면 우리는 요 라인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범되면 카운팅이 완전히 망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얘는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계속 조정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물론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라인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이 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이 라인 위쪽에서 이 라인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카운팅이 1파, 지금 우리는 1파, 2파, 3파를 기대하고 4파로 떨어졌다가 4파가 어디가 됐든 여기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파를 먹으려고 지금 기대하고 카운팅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명확해요. 이 라인.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던지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조정 파동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 그런 관점으로 코스피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기까지 할게요. 코스피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해가지고 현대바이오, 아이진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나봐요. 있었는데 한번 지워보고 다시 보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때가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한번 시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죠. 지금 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이게 큰 조정인지 아니면 중간에 4파나 2파 조정인지 아니면 A파, B파, C파인지, 그래서 1, 2, 3, 4, 5에 요런 조정인 건지 아니면 A파, B파, C파인 건지. 근데 딱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럴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를 깼나? 이걸 보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모양새가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1파를 하고 3파, 4파, 5파 정도 모양새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월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어딘가에서 만약에 1파가 진행이 되고 여기가 3파, 그 외에 여기가 4파, 5파라면 5파라면 확실히 여기가 이제 조정 파동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술법으로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3파다. 3파면 여기가 이제 4파로 깨지겠죠. 근데 4파인데 여기가 1파, 2파면 1파의 고점이 보다 지금 1, 2, 3, 4, 4파의 저점이 더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팅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3파라고 못 하죠. 그럼 여기 1파냐? 여기가 A, B, C로 확실하게 끝났냐? 그러기에는 지금 이 상승 파동이랑 하락 파동 상으로 여기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 파동이 강하죠. 그래서 얘를 1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여기 명확하게 이제 A, B, C를 찍은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5파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일단 5파. 그럼 여기가 5파라면 5파라면 여기가 어떻게 떨어지냐? 불규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카운팅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연장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A, B, C, A, B, C에서 얘를 이제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5, 3, 5 파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카운팅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 1, 2, 3, 4, 5 했다가 A, B, C 갔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카운팅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나름의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카운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막무가내로 하기는 좀 그렇고, 추세로 보면 사실은 이런 추세가 있었죠. 이런 추세가 있고 여기 평행하게 보면 이제 이런 추세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 모멘텀이 이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오파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락 추세 정도로 이제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그래서 여기를 깨긴 깨야 돼요. 깨긴 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B, C의 모양새가 보여진다. 근데 여기서 이거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냐? 이건 한번 지켜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모양새를 해서 여기서 이 모멘텀이 과연 여기 이제 121선 정도인데 121선에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양새냐? 요거는 향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양봉의 고가, 양봉의 시가 이 정도 라인으로 한번 그거 봤을 때 이쪽 거래량이 좀 많았던 거에 양봉 기준봉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제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렸고 몇 프로 정도였지? 거의 윗꼬리가 없는 한 20% 정도의 장대니까. 근데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시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라인들이 이쪽에 걸리죠. 그리고 요 라인도 여기서 한번 걸렸고 여기서 지지받고. 그래서 요 라인이 굉장히 이제 향후에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요 라인을 어쨌든 지지받는 모양새죠. 그래서 지금 음봉으로 해서 요 라인 근처기는 한데 요 라인이 지지받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깨지면 못해도 이제 요 양봉의 저점, 여기가 이제 최저점 라인이었죠. 이렇게 보면 추세의 저점, 요거가 확실하게 지지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라인.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이랑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요 정도 손절 라인 짧게 갖고 가시면서 여기를 지지받는지 확인하시면서 향후에 매매에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1차적으로 좀 저항을 받겠죠. 1차적으로 이 구름대 라인의 저항을 받겠고,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봐도 일단은 한번 시세를 줬다가 꼬꾸라졌고, 이렇게 갔다 한번 꼬꾸라졌고 다시 이제 분출하는 모양새인데, 근데 월봉으로 보면, 원봉을 보면 지금 양봉으로 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붙으면서 이렇게 양봉 3개를 그리면서 올라갔죠. 이제 여기도 양봉 이렇게 4개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실상 이제 이런 전고 라인까지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일봉상으로 보면 요 라인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1파,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파가 여기 1파의 고점을 침범하냐 안 침범하냐를 보면 되는데, 얘는 한번 볼게요. 여기 가장 저점이 17147, 여기 고점이 15374. 그러니까 여기는 침범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1, 2, 3, 4, 5파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까 같이 피보나치 목표가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1파의 고점, 1파의 저점, 1파의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을 이었을 때 보는 3파 목표치가 있죠. 3파 목표치가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1.618 1배 돌렸을 때, 이거 2.618 두 번 갔을 때 여기 목표치를 한번 준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이게 떨어진 게 여기서부터 2파에서부터 3파까지 갔을 때 얘도 0.618만큼 되돌렸죠. 고점 대비. 그리고 마지막 5파를 간 거예요. 그래서 5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파 목표치는 또 두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요걸로 피보나치 목표가로 보면 이렇게 여기서 3파까지 올렸다가 4파의 저점을 내리면 요 정도예요. 요게 지금 2배까지 넘어가서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과도한 오버슈팅 나온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거에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5파의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몰려있던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이런데 많이 실렸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빵빵빵 하면서 실렸지만 결국 이 세 개의 거래량이 이 양봉 안에서 갇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양봉이 이제 시가 정도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즈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